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디테일은 거의 완벽했다. K-POP 데모넌터스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의 영국 BBC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국가의 위치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스스로 축소시켜서 외신에서 다루는 한류 기사와 해외 반응을 보면서 국뽕이라 말하며 우리 한류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국뽕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자부심이 차오르다라는 말로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한류 유튜버들이 있는 그대로의 한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1%의 사실과 99%의 과장으로 한류를 다루다 보니 국뽕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류 유튜버 99%가 대부분의 사실을 너무 부풀려서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 조회수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서슴지 않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은 한류 소식이 누가 더 과장되고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순수하게 외신과 해외 반응을 전해도 부정적인 의미의 국뽕 취급을 당하며 뭔가 한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죄를 짓는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일배충들은 너무나 일본과 미국뽕에 빠져서 한류 소식을 전할 때 미국과 일본을 넘어섰다라는 말만 들으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배충들에게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넘어서면 불경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K-POP 데모넌터스를 일본 애니와 비교만 하면 일본 애니는 넘사벽이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 영화는 미국 작품이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K-POP 데모넌터스는 우리가 제작한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자체가 우리 문화를 100% 적용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이 영화의 공동감독 매기강 감독이 이 영화는 한국 문화에 대한 헌정 작품이라 말했듯 영화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국 BBC에서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스님이 인기 많은 K-POP 보이밴드를 위해 불교의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은 그가 거행한 의식 중 가장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밴드의 영혼을 평화와 재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밴드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K-POP 데모넌터스라는 가상세계를 제외하면 그들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동영상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악당으로 등장했지만 사자 보이즈는 아름다운 외모와 거침없는 행보로 열렬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인 사자는 죽음의 천사를 뜻하는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 기도는 스님들이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해 거행하는 정통 불교 의식인 천도제로 2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4,000명 이상의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상 유튜버인 이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그가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BBC는 그가 정식 승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자 보이즈에게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진우에게도 말입니다. 그건 그의 좋은 오빠에 달렸을 거예요. 제가 그를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약속은 못하겠어요. K-POP 데모넌터스가 모든 차트를 휩쓸고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인들은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제작 및 성우를 맡았고 소니가 개발하고 넷플릭스가 배급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음악에서 힘을 얻는 신화 속 악마 사냥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헌트릭스라는 당돌한 K-POP 걸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세계 팬들이 매일 따라 부르는 사운드 트랙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인 K-POP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열광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의 중심이 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매혹과 약간의 포모가 그 이유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영화를 극장으로 개봉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에서 온라인으로 싱오롱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미국인들이 부럽다. 한 팬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팬은 캐대언이 극장에서 상영되면 하루를 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고된 직장 문화 속에서 큰 약속이었죠. 팬덤의 일부는 존중에 의해 움직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특히 현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고려할 때
화면에 나오는 자국에 대한 어색한 묘사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히트작을 잘못 만들었다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항상 오류가 많았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정통 문화와 혼동하고 배우들이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모든 것을 얄팍한 모방으로 축소해버렸죠. 30대 여성 이유민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캐대언이 우리 문화를 묘사한 방식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프닝 장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초가집 한복을 입고 각자의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한 평범한 사람들, 디테일이 거의 완벽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노래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중 하나가 되었고 트랙 골드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전통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이 박물관은 개관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7월에는 74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물관이 문을 여는 시간인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했는데 이미 1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에 혼잡을 피하고 싶어 월요일에 갔던 이다건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하던 건 다 팔렸어요. 그녀의 위시리스트에는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배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의 동물 캐릭터인 더피와 서씨는 미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급증하는 매출은 공예업체 힘위주를 운영하는 최인현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매출이 5배나 늘었어요 라고 말하며 현재 미국과 호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진주조개가 달린 호랑이 모양의 전통 장신구인 놀이개가 갑자기 매진되기 시작했을 때 K-POP 데모넌터스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는 이전에 박물관에서 일하며 한국 유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국 문화가 잘 전시되어 있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지와 상징성만이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주인공 루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저도 그 점에 공감했어요. 이다건 씨는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해요.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박진수 씨는 처음에는 이 영화를 K-POP을 기반으로 한 괴기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치부했지만 마침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정말 재밌게 봤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영화계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K-POP 데모넌터스를 스크린에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같은 파일을 나눠 갖기 위해 전쟁 중이지만 스트리밍과 영화관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진다면 그들이 다투는 파이는 결국 더 커지지 않을까요? 캐대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 싱어롱 경험은 영화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스트리밍으로 히트한 영화를 흥행에 성공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개봉 후 2달이 넘었지만 이 영화의 인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장 개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특별 싱어롱 상영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모넌터스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팬들은 똑같은 경험을 갈망하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화관에서 캐디언을 부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9월에 열리는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될 예정이며 올해는 제한적으로 싱어롱 상영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티켓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5번 이상 본 이유민 씨는 영화가 개봉되면 꼭 갈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꼭 데리고 갈 거예요. 남편은 아직 못 봤어요. 한국에서 캐디언 상영을 원합니다. 한 팬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 가사를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북미, 캐나다, 영국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K-POP의 본고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 잘 보셨나요? 우리는 외신 반응이 궁금하지만 외신들은 이 영화에 대한 한국인들에 대한 반응이 더욱 궁금한 모양입니다. 요즘 K-드라마 영화 해외 반응을 찾아봐도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시청률과 한국인들의 반응을 더 궁금해하는 댓글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문화의 중심축이 이제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방증인 듯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K-드라마 영화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중심축을 완전히 가져오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